여러분들 혹시 제로 코로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로 코로나? 그거 중국에서 코로나 가면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내놓은 정책 아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국의 그 정책인데요.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바이러스를 싹 다 박멸시키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잉 나 몰라잉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고향에서는 자꾸 날 없애려 해 이렇게 자꾸만 앙탈을 부리면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만하게 제로 코로나를 외쳤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자존심 좀 상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나오는 도시들 봉쇄해 라고 생각하면서 도시까지 봉쇄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직접 받아들여야 하는 중국인들은 점점 지쳐만 가게 됩니다. 아니 사람을 집에서 숨쉬는 거 외에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중국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닌 거지. 게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심지어 도시 봉쇄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요원이 시민을 뚝까 팬다고? 자 그럼 늘의 1급 비밀 제로 코로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의 현지 상황 편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뭐든 하려고 하는 상황.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백신은 죽어도 안 쓴다는 마인드로 쥐들이 만들어서 접종해보기도 하고 PCR 검사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등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좀 시게 넘는 아니 그냥 중국만이 할 수 있는 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 봉쇄. 아하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 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전국으로 다 퍼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나오는 도시를 봉쇄하면 되지 않겠냐 해. 그럼 국민들의 반발이 조금 심할 것 같기는 한데 괜찮을까요? 에헤이 우리 중국이 언제부터 눈치를 봤다고 해. 그냥 하면 된다 해. 이렇게 중국은 중국답게 라는 식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도시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뭐 2020년 1월 23일 우한을 봉쇄한 데 이어서 인구 1300만 명의 도시 시안, 2400만 명의 도시 상해를 포함한 장춘시, 선전, 심천 등등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다? 그래도 곧바로 무자비하게 도시를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적게는 구별로 크게는 도시 전체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 뭐 중국은 인구도 많고 시민의식도 워낙 뛰어난 국가니까 좀 색다른 방식으로 방역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려나? 아니 말고 근데 도시 전체를 봉쇄하면서까지 방역을 하고 있다면 확진자 수가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긴 합니다. 중국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2021년은 수치상으로는 방역을 비교적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확진자 수를 조작했는지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더니 이후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1만 명, 2만 명을 넘어 최근 5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하는 중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먼저 도시에 고립된 아니 집에 강제로 격리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타 지역과 교류가 끊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집에 쟁여둔 식량을 다 먹기 전에 먹을 것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식품 매장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는 이미 먹을 게 다 팔린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식료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지원조차도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니 생필품이나 식자재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봉쇄된 지역에서 치킨이 59,000원에 판매된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방역을 이어가는데요. 아니 이거 어떤 방법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자고 일어나서 내 문을 열었는데 집 앞에 철조망이 쳐져 있다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나요? 뭐야 어떤 놈이 이딴 짓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이 느낌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고 일어나서 대문을 열었는데 집 앞에 나오지 말라고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거야? 이건 뭐 감옥이랑 다름없는 환경에서 격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뭐 중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치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철조망에 갇힌 주민들에게는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문조차도 열지 못하게 문 앞에다가 대못을 박아두기도 하고 손잡이를 철사로 걸어 잠그는 등의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방역을 하기도 하죠. 아니 집안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중국인들의 불만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소통이 안 되는 중국 정부라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도시를 봉쇄해버리고 강압적으로 격리만 주구장창 시키니까 중국인들은 당연히 참을 수가 없던 거죠. 이후 중국 SNS에 반발을 일으키기 위한 게시물 하나가 올라옵니다. 자 오늘 10시 30분 중국 아파트 냄비 두드릴 사람 구합니다. 응? 냄비를 두드린다고?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봉쇄당한 중국인들이 단체로 자유를 돌려달라고 외치면서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본 중국 정부의 반응은 외부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그렇게 사람들의 입장을 가볍게 무시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 코로나 방역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방역 요원이 거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죽방을 꺼는 겁니다. 자유를 달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배고프단 말이다. 야야 일로 와봐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그건 내 죽방이다. 어때? 배부르지? 아 씨발 왜 때려?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격리해야 되는 거야? 어허이 그 자식 좀 봐라. 중국
중국 공안에 뜨거운 주먹 맛을 한번 볼래 이놈아? 이렇게 격리를 풀어달라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이 때리는 것도 모자라 단체로 몰려와서 두드려 패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반항하며 거리로 나와 격리 해제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반항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가하면서 시위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죠.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손을 쓸 수 없게 된 사람들, 자유가 박탈이 되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고 SNS를 통해 중국의 상황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격리 조치, 방역 요원들과 공안의 과잉 진압 등등 모든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게시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 많은 누리꾼들은 60년대 중국 아님? 중국이 중국답게 중국하는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의 유행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코로나 대혁명. 이 말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쩌둥쩌둥 마오쩌둥의 역대급 정책인 문화 대혁명, 현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섞은 말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SNS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조치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에 올라간 사이트를 싹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아니 이러면 뭐해, 이미 볼 사람은 진작에 다 봤는데. 그리고 중국이 중국답게 행동하는 게 뭐가 어때서? 뭐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예상했어. 그럼 봉쇄된 도시가 해제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시 전역 PCR 검사에서 모든 사람의 음성이 나오면 됩니다. 이 말은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온다면 언제 봉쇄가 해제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라고요. 아니 그럼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로 코로나 안 하면 뒤져?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던 백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해외에서 들여온 백신 안 쓰고 자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를 떵떵거리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자기네 국가에서 만든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걸 무조건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과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비교해보았을 때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예방률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홍콩대학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자 25명 중 5명이 오미크론 방어. 박수. 중국의 백신 접종자 25명 중 25명 감염. 이로 인해 중국산 백신은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일명 물백신의 논란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에 집착을 하는 거고, 더 쉽게 말해 까오를 살려야 되니까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시진핑의 사면임. 이 시진핑은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 할 때 욕하면서 제로 코로나 짱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외쳤던 상남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진핑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2021년 경제 성장률 8.1%, 동계올림픽 개최 등 연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쌓아왔는데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을 제로 코로나로 인해 망가뜨릴 순 없는 거죠. 게다가 2022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가 다시 터진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시진핑이라고 해도 연임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을까요? 진핑이 어질어질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진핑이 연임을 하기 위해 개헌도 하고 반발 세력들을 검열하면서 싹 다 무력화시키고 그래왔는데 제로 코로나 실패가 시진핑 주석의 무능함을 비추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인민들만 죽어나가고 시진핑은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식으로 정치에 활용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정말 중국을 위한 걸까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부분 봉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국에서 부분 혹은 전면 봉쇄에 들어간 도시는 무려 40여 개 달하죠. 중국 전체 인구의 26%, GDP의 40% 정도로 중국에 정말 타격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까지 전면 봉쇄가 된다면 중국 시장이 휘청휘청거리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명의 장기 집권의 야욕으로 전 국민들이 개고생하는 참 기이한 현상, 중국의 미래가 아주 밝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스크 안 쓰고 호프집에서 시원한 생맥주 한잔 마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